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수익을 또 가져다 주는 종목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아, 넌 나의 사랑스러운 천사. 자, 이거 또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이거는 뭐 살릴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연애하다 보면은 다 그냥 넌 나만의 사랑스러운 천사야 막 이 표현을 할 거예요. 예, 그걸 예. 영어로 번역하면 딱 이거 나와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당신은 나의 천사다. 네. 네, 종목명 바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유엔젤. 네. 살릴 게 없고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너는 엔젤이 천사다. 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뭐 천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 자, 어떤 회사입니까?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면서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아마 네. 이 유엔젤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최근 과거에 이제 그 펭수를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이 펭수라는 게 엄청나게 인지도가 막 쌓이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우리나라는 진짜 그냥 뭐만 하면은 그냥 테마 열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펭수라는 캐릭터 자체도 뭐가 됐다. 테마주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사실 뭐 펭수에 있어서 뭐 어떤 걸 직접적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과거에 뭐였다. EBS라는 이 EBS와 이 콘텐츠 관련돼 있는 활성화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기업이 유엔젤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쨌든 이 펭수라는 캐릭터 역시도 EBS에서 파생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럼 내나 이게 뭐 EBS라는 이 EBS의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엔젤이 역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파생 이 협약에 따른 이런 실적 증가로서 사실상 과거에는 펭수라는 캐릭터 때문에 반사익 테마주로 좀 엮였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이 소프트웨어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금 시장 반사익 수혜를 노려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키워드도 그런 관점으로 좀 준비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피 상장 기업 유엔젤인데요. 자,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AI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 반사익을 기대를 해봐야 돼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자꾸 지금 엔비디아 하락과 함께 반도체주들이 뭐 무너지면서 AI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늘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스피도 5천을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이 AI 버블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I 버블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과거에 코스닥 2000년도 초에 나왔던 닷컴 버블 이상으로 나와줘야 될 게 AI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AI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이렇게 지금 자꾸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는 이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 수혜주들의 반사익,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유엔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AI로 엮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뭐 어떤 기업보다도 구글이에요, 구글. 사실 구글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구글 같은 경우가 2012년도 이 당시였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뭐 구글이 뭐 당시에 막 성장하고 있을 때 뭐 최고의 앱으로 선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와줘도 이 유엔젤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을 만큼 사실 유엔젤이라는 기업 자체는 구글과의 굉장히 이 유대관계가 깊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도 AI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글이 이제 AI 챗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AI 챗봇 제미나이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제미나이. 네. 네, 제미나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제미나이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반사이익 수혜주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다 보니까 구글 관련해 가지고 또 함께 반사익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이 유엔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챗 GPT, 챗봇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챗 GPT라는 게 지금 당장 이런 어떤 뭐 특정 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챗 GPT라는 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로봇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소통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로봇 이 소통에 있어서 기본은 챗 GPT 이런
챗봇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글 반사이익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충분히 앞으로의 이런 AI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성장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 챗 GPT 챗봇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SK텔레콤이랑 이제 SPC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AI 관련해 가지고 사업 동맹을 맺습니다. 사업 동맹을 맺는데 뭐 지금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뭐 리테일 매장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B2B 솔루션이라든지 아니 뭐 여기에 대한 상품 개발, 마케팅 제휴 뭐 이런 기타 등등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두 기업이 제휴를 맺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앞서 얘기했던 챗 GPT라든지 이런 부분이 챗봇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SK텔레콤이라든지 SPC 이 두 기업이 AI 사업에서 동맹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 역량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게 되냐고 하면요. SK텔레콤이 지금 좀 많은 거의 우리가 좀 승부수로 던지고 있는 이제 그 비서, AI 비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AI 비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 기반으로서 지금 이 어떻게 서비스를 연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함께 SPC와 SK텔레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동맹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또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 삼성 관련돼 있어서 지속적인 이 AI 가전용 AI 가전 뭐 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비서 관련돼 있는 시장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이 챗봇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도 결국에는 뭐다? AI 비서로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SK텔레콤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 동맹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유엔젤 같은 경우는요, 이 SK텔레콤의 AI 관련해 가지고 AI를 연동할 수 있는 그 솔루션 관련돼 있는 기술이 지금 SK텔레콤에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 사실 뭐 챗 GPT다, 챗봇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건 맞지만 어쨌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AI 관련돼 있는 시장 섹터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게 저출산 관련돼 있는 정책 수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올 연말부터 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상반기부터는 이제 뭐 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정부 정책 어떤 정책을 내거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나라에서도 지금 뭐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뭐 재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잡아봐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저출산 관련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뭐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은 생필품을 많이 구매할 거다, 장난감을 많이 구매할 거다 이런 유아용품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유엔젤 같은 경우 사실상 좀 다른 부분입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 과거에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엮일 수 있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출산을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저출산이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로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들이 이제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애초에 집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빠듯한데 자녀를 키우는 부분이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어찌됐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주택 공급을 늘려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나왔던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교육에 있어서 돈을 조금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대상 해가지고 스마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게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유아 교육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유엔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게 다른 저출산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라든지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유엔젤 같은 경우는 좀 교육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도 뭐 나쁘지 않아요. 과거에 지금 이게 과거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박스권입니다. 그냥 지금 상장 이후에
이 기업은 내일이 한 2,000원대를 깨지 않으면은 늘 한 5,000원, 6,000원대를 갔던 종목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놓고 빠진다 하더라도 2,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6,000원, 7,000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박스권을 많이 만들어 놓은 기업이 오히려 박스 돌파가 나왔을 때는 정말 10,000원, 20,000원까지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엔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 전략을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3,500원 아래로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555원인데 네. 뭐 종가까지 안 되면은 뭐 살 매수하셔도 좋고, 오늘 좀 조정 준다고 하면 3,500원 아래로 좀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6,000원대를 뚫어냈을 때는 뭐 한 10,000원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한 7,500원 정도까지 좀 이제 10,000원 가기 전 좀 저항 받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되고요. 손절 가격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2,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위아래 박스를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크게 열어놓으시고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월착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스마트 러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엔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500원 매수가, 목표가는 7,500원 이상, 손절가는 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교육이 좀 필요해. 조금 전에 또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바로 교육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좀 다른 교육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골목 식당이라고 이제 백종원 선생님의 그 이제 식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 교육을 막 해줘요. 네. 근데 막 아무리 교육해도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또 먹어보죠. 젠 솔루션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요? 솔루션을 좀 줘야 하는 기업이다. 네. 실제로 뭐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름을 좀 유출을 해볼게요. 띄워주시죠. 자, 엠젠 솔루션. 젠은 솔루션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사실 이렇다고 해서 뭐 솔루션이라고 보면은 좀 IT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뭐 솔루션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엠젠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ICT라든지 바이오, 뭐 커머스 이런 이 전문 업체로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 같은 경우는 이종장기 및 치료용 세포 조직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상 지금 뭐 다른 섹터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섹터를 굳이 봤을 때는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고, 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 바이오가 아니어도 이제 괜찮은 테마들이 또 있어요. 그 테마가 뭐가 될지는 또 키워드를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 좀 바이오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띄워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최근에는 화재 대책 발표 수혜고요. 뭐 이런 바이오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화재 대책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지금 아마 엠젠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현재 이제 어찌됐든지 화재 대책이라는 거는 이 화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이 방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발표가 나왔죠. 이제 결국에 뭐 화재 대책이라는 게 어쨌든 화재가 안 나야 되는 건데 화재를 더 크게 번지는 것도 막는 것 역시도 하나의 대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이 소방 장비를 확충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상 이 지금 뭐 보통 이게 화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소방 장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 일반적인 이 화재 장비 가지고서는 좀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화재 장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화재 장비가 아무래도 확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 지금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가 아마 지난달쯤에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제품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련된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런 리튬 관련된 부분을 30초 만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화재 기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화재 우리가 지금 화재 대책 장비라고 하면 우리가 소화기만 생각해봐도 사실 불은 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일일이 막 다 들고 뛰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화재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골든 타임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화재가 시작되고 나면은 보통의 이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들이 다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소방차들이. 예, 그렇죠. 예. 뭐 소방차도 그렇고 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게 그냥 30초 만에 뭐 소화기처럼 뿌려가지고 진압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무인화 시스템으로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어쨌든 뭐 당장에 이런 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소방차가 당장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30초 만에 심지어 이제 99% 정도라고 해요. 불꽃이라든지 이런 연기, 그러니까 연기나 불꽃을 99% 감지해가지고 거의 그냥 사전에 탁 하자마자 바로 진압해버리는 이런 이 무인화 시스템을 이제 이 개발을 했고 이제 8월달에 출시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와주면서 화재대 책 발표 수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정부는 이제 지금까지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전 세계는 아니겠죠. 일단 우리나라 국내만 본다 하더라도 국내 지하주차장에 다 깔린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실적적인 모멘텀으로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젠 솔루션이란 기업의 충분히 반사이익이라든지 상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엠젠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돼지 신장 인체 이식 기술 부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좀 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드디어 60대 환자를 가지고서 이 유전자 변형한 돼지 신장을 뭐였습니까? 이식한 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좀 살고 잘 되나 싶었더니 아쉽게도 뭐 안타깝게도 일단 뭐 2개월 뒤인가 사망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주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스타트가 끊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 아픈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번 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뭐 할 수 있다. 정말 더 발전하게 되면은 뭐 우리 진짜 장기를 그냥 갈아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인류적으로 뭐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같기도 하고 좀 이게 해도 되나 그런 부분도 맞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엠젠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돼지 신장 인체를 가지고 진짜 뭐 직접적인 기술 뭐 이식하고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이런 네. 기업은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번 이 돼지 신장을 이제 이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기술이 유전자 가위라는 이제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가지고 이 이식 기술이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 유전자 가위 자체가 사실상은 작년에 이제 FDA에서 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이 치료제가 사용이 허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당장 올해 이게 이식 기술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빠른 발전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과 함께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엠젠 솔루션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의 유전자 가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 수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정말 이제 9월달 당장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또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반사익 수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반사익으로 또 생각해보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 엠젠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저는 그냥 뭐 늘 차트를 보고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는데 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만 봐도 최저예요. 심지어 이게 수정 주가를 적용한 가격이긴 하지만 수정 주가 적용 전 최고가가 187만 9,610원입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180만 원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정 주가라는 건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뭐 주식을 뭐 없앴다, 소각했다, 만들었다, 뭐 감자했다 하면서 이 그 당시의 가치가 이 당시 뭐 수정돼서 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000원대로 떨어져 있다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사실상 90년대보다 지금의 기업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엠젠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지금 사실 뭐 당장에 100만 원까지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네. 이런 기업의 가치, 과거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역사적인 최저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1,550원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할매 포지션 잡아봐도 좋다라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1,550원 아래로 잘 모아간다고 하면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3,500원 정도 이 당시에 고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두 가지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 엠젠 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꼽아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샤페론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29%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자 추가 전략 좀 들려주실까요? 샤페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차트가 워낙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더 올라간다 해서 뭐 팔 이유는 없어요. 지금 사실상 3,000원대를 지금 저항으로 막고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00원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저항대 지금 뭐 과거 고점 3,590원 이 당시에 저항 지금 소화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 얼마든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3,000원 지켰는지 보시면서 목표 가격 6,000원까지는 또 가져가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신시웨이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59% 수익률이 났는데 이것도 좀 들려주실까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이 났다가 또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긴 해요. 네. 다만 이제 뭐 월봉상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저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하셔도 좋고 8,000원대를 안 깨면 홀딩하셔도 좋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이렇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줄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 의심치 마시고 잘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보답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샤페론과 신시웨이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